반갑습니다. 예. 세계에서 그 무서운 조직이 4개가 있다 그래요. 무서운 조직이.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그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 맞나요? 그리고 일본에 야쿠자 있고, 중국에 사마해가 있고, 한국에 분여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의 에너지 파워는 굉장히 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손끝에 모든 사람의 건강이 있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귀한 음식을 먹일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외식하자 해서 바깥에서 먹는 게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넘어온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어째 보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잘 해 먹으면은 엄마의 손이 들어가면은 건강한 음식이 되는데, 제가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음식 잘못 먹으면 그 다음날 그 몸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누구다,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바깥에 막 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편치는 안 해요. 과연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그게 이제 어째 사람들하고 모이면 중국집 가게 돼요.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먹긴 먹는데, 이제 거기서 주는 찬류 있잖아요. 빨간 무가 아니고 노란 무 이런 거 주면, 노란 무 이런 게 주면은, 잘 안 넘어가면 그런 걸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어지는 거, 이제는. 안 먹어지고 어떤 때는, 이 걱정부터 하고 있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 싸가야 될 게 점점 많아져요. 예, 식초 싸가야 되죠. 간장 싸다녀야 되죠. 소스 싸다녀야 되죠. 이제는 단무지도 싸다녀야 되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요즘은 균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철철 뿌려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동안 좀 이제 음식들을 발효를 시키고 이러면은 부대끼는 게 좀 덜한 이런 것도 느껴요. 저는 이제 고기 먹고 난 뒤에 항상 털어 먹습니다. 균을 이렇게 털어 먹고 이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고기가 소화가 너무 잘 돼 버려가지고 너무 잘 돼 버려 서운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인체 시스템 이해와 질병의 원인 3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면 거의 우리가 이제 내 성품 조절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내 생활 방식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생활 방식에 따라 대사량과 체온이 결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기들 있죠. 우리가 어른이 아기들 크는 거 보면 어른은 안 늙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아기들, 청소년기까지는 굉장히 세포가 분열을 많이 해요. 분열을 많이 하고 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쑥쑥 커가는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남자 나이, 여자 나이 일정은 여자는 거의 7, 남녀 7세 부동석 하는데 7이고, 여자는 7이고, 남자는 몇 살요? 8 이래 돼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7에다 곱하기 3 하면 21세거든요. 그러니까 21세를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완숙하게 됩니다. 원래 14살 되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근데 좀 더 완전하다 할 때는 21살이고, 남자는요 38,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완성이 돼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분열이 이제 줄어듭니다. 분열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분열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 길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에 못 들어가 살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구겨가 다녀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지나면 그게 분열이 줄어드는데, 분열을 많이 할 때는 해단계에서 주관을 합니다. 해단계는 무산소입니까? 유산소입니까? 해단계는
무산소다, 그죠? 산소 없이 이게 분열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때는 과립구라는 백혈구 있죠. 백혈구, 과립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죠. 과립구라는 림프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림프구가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이 많이 아픈 이유 있죠. 애들이 막 발열이 생겨, 열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막 열이 펄펄 나고 이런 거, 이제 아픈 거 이런 게 좀 이제 한참 성장할 때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림프구의 그 활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은 체온이 높아지고 한가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체온이 낮아진다. 맞나요? 예, 맞죠. 예. 막 이제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활기차다 해가지고 오만데 간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 운동도 하고 생활이 항상 바쁘고 뭔가를 하고 활동적인 이런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열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가롭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좀 게으르고, 게으르다기보다도 몸을 별로 안 움직이는 경우. 여러분 발효하시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발효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안 바쁘다는 사람은 발효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근데 지금 발효하시는 분들은 되게 바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가지고 남주다 보니까 계속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온이 올라간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좀 이렇게 톡 쏘는 거 먹고 나면 약간 어떻습니까? 술 취한 듯 느낌이 들면서 약간 이렇게 되죠. 그때 확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발효 음식 먹고 나면 달달하게 기분이 좋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발효가 된 게 아니고 설탕물 다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활기차거나 너무 한가롭지 않는 딱 중간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의 체온이 몇 도다? 36.5도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는 체온계 사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이마에 대가지고 체온을 재려고 주문해놨어요. 귀에 넣고 이러는 건데 니기 들어가고 내기에 들어가고 이러면 싫어할까봐 이마에 딱 이렇게 대가지고 하는 거를 주문을 해놨는데 다 체온 36.5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 36.8도 되면 바쁜 사람 운동을 하게 되면 37.1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되면은 막 이제 바쁘게 운동하고 이랬다가 이제 운동 하루에 운동을 30분 정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게 자전거 집에 있죠. 안 움직이는 이렇게 발만 움직이고 이동하지 않는 자전거 있죠. 그거 막 할 때 땀이 막 올려가 15초를 숨가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돌리고 이것만 25분에서 30분만 해도 있죠.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굳이 안 나가도. 그리고 또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에 관계없이 절하는 거 있죠. 절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온몸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것만 절할 때 팔락팔락 108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쫙쫙 뻗어가면서 이렇게 해도요. 이게 꼼꼼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절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한 노동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건강해지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가톨릭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나 하느님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나를 위한 아니면 운동을 이렇게 어디에 내가 목적을 두느냐에 따르죠. 그죠? 자, 36.2도 같으면 평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0.123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적어도 36.5도 이하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떨어지는 게 좋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암이 잘 노는 온도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35.1도 이 정도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수선하고 추운 게 기간이 길어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족욕 이런 거. 족욕 하실 때 여러분들 활성액 있죠? 활성액 만드는 거 그거 딱 넣어 하시고 제가 하나 힌트 드리자면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만드세요. 어떤 사람 몸이 찬 사람은 환기 있죠? 환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딱 족욕기에다가 넣으셔가지고 하면 돼요. 나는 좀 보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당귀 있죠. 그거 딱 해가지고 하면 돼요.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걸 하고 싶어요. 인삼을 발효해가지고 딱 넣으면 돼요. 안 그러면 녹용을 발효해갖고 딱 넣으면 돼요. 그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발효해가지고 먹기도 먹고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발에다가 넣어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래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아프다고 결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옆에 우리 신 여사님 짝지 어디 갔습니까? 네? 운동하러 아니. 자, 이렇게 빌려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통 체온보다 0.3에서 0.5 저하된 경우가 많다. 이래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기 걸린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바깥 체온이 낮으면은 따뜻한 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나 젊었어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몸을 시원하게 다니는 거는 막 열을 만들게 만들거든요. 예, 등산 가는데 추워 하고 뭡니까 막 위에 막 파카 이런 거 아웃도어를 막 걸치는데 벌떡 일어섰는데 보니까 밑에는 전부 다 뭡니까 요만큼 보는 핫팬츠 같은 거 있고 여기에 다 내놨다. 이 기모 팬츠 입었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아닌 거예요. 몇 겹을 해줘야 되는 이런 건데, 예,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 이거 여자들 특히 있죠. 여기 하체 아시죠, 그죠? 부시 남자 같은 경우는 차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자는 따뜻하게 해줘야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자, 너무 활기찬 생활. 너무 활기찬 일어났습니다. 생활로 체온을 높게 하면 그도 한계가 있어. 37.2도가 되면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무 자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37.2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몸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 몸이 참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당계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 당을 많이 쓰게 돼요. 포도당이 에너지잖아요. 포도당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포도당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당기죠. 그럼 그걸 계속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당뇨가 온다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긴장하면 혈관 수축이 점차 심해져 오히려 혈류장애가 일어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럼 심장박동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피를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예, 수축을 해야 돼요. 수축을 해야 되니까 수축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안 따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 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은요, 그런 이제 수축과 이완을 시키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축 이완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소변으로 막 나오게 되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몸을 혹사하여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나친 평온한 생활은 대사량이 적어서 체온이 오르지 않습니다. 체온이 안 오르고 가만히 산하게 하다 보니까 손발이 차다. 그러니까 체온을 너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화날 때
화날 때 어떻게 되는 게 얼굴에 열은 오는데 손발은 사늘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단계 작용이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평온하게 생활을 해도 체온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옆에 짝지 손 한 만져보세요. 손 한 만져보세요. 예. 자, 내 손이 차가워요. 손 들어보세요. 내 손이 더 차가워요.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아니, 둘 다 똑같아요, 온도가. 내 손이 더 차가워요. 손 들어보세요. 예, 쭉 들어보세요. 지금 한 두 사람밖에 손 안 드네. 내 손이 더 뜨거워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대여섯 사람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없어요. 이렇게. 두 사람 비슷해요? 예, 예.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손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왜 차가울까요? 그쵸. 예, 제가 해단계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긴장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긴장하진 않는데, 해단계를 많이 쓰게 되면 그래요. 그래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막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죠? 미토콘드리아계를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어떤 경우에는 강의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해요. 그렇게 하면은 두 개가 중복되게 쓰이는 그런 거죠. 자, 손발이 찬 경우에 나 손발이 차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서 약지어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비타민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가지고 그걸 하죠. 그죠? 막 요즘 막 그런 거에도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막 이런 거 먹기 위해서 뭐 스ኳ알렌도 먹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오메가 떨어졌다 사와라 이러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셔요. 꼭 저는 이제 이거 모를 때는 옛날에는 한참 사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오메가가 모자란다. 고등어 사 갖다 줍니다. 예, 고등어, 꽁치 이런 거 있죠. 사갖고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필요한 걸 음식물에서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로 체온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 손발이 널 차요. 그거는 병원에 갈 가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격기 하나 갖다 놔놓고 이제 그 비타민이고 뭐고 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돈 드는 걸로 있죠. 조격기 하나 사가지고요. 그냥 발 담그고 있으면 체온이 쑥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안 그러면 뭐 조격기 사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욕조에 물 받아놓고 그냥 반쯤 담그고 앉아 있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생활 방식, 목욕, 가벼운 체조 등으로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맨날 지각하세요. 그쪽에 좀 빨리 땡치고 오세요. 예. 자, 체온이 저하되면은 단백 합성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제 계속 내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에너지를 쓰면은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합성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이거 하는 게 저하돼 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계속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졸 있죠. 그거 하고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다가 몸을 흐르면서 홈이 파여진 자리, 취약점, 그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머무른다 그랬죠. 그게 쌓이고 그런 게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요슬이라는 거, 무릎, 허리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게 하고 여기 어딥니까? 어깨. 이런 데 연결되는 부위가 홈이 많아요. 거기에 딱 쌓여져요. 그게 쌓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식을 시작해요. 그쪽에서. 부식을 하면은 이제 처음 부식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부식이 깊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오죠. 이거 치유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죠. 통증을 느끼면서 이 통증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병원에 쫓아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근데 그게 뭡니까?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죠? 반응을 갖다가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괜찮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걸 아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깨가 아파서 팔이 잘 안 올라간다 이러셔가지고 뼈주사 맞으러 간다. 그래 어디 유명하다는 데 가서 막 괜찮더라 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또 있잖아요. 또 아프다. 그래 또 가셨어요. 그래 또 괜찮아 이랬는데 나중에는 3번 이상은 안 해준다 하더라.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땡치고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한참 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치유에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알았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3번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봐야 잠깐 그게 되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증이 아팠을 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으면 무뎌졌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온한 상태 기분이 좋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파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제 주사를 안 맞아 계속 아파요. 그러면은 평온한 상태, 상승 상태에서 밑하고 그 반응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막 아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또 소문은 잘 들으시는가 몰라. 누가 어디 좋다더라 이러면 막 가보셔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만 그럴 거 아닐 거라는 거죠. 주위에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끼리 그렇게 잘 통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떠십니까? 어디 좋더라 이렇게 잘. 그래도 그 가봐도 별거. 지금은요 오히려 내한테 왜 그 치료비를 안 주는가 몰라. 내가 해주는데 엄마 어때요? 그러면 좀 아프다. 그럼 막 만져주고 그러면은 아침이라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러면 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내한테 5,000원 이랬더만 엄마 몸 안 아프면 5,000원 이랬더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피부의 케라틴 합성 저하로 탄력 저하. 그러니까 늘어진다는 거예요. 늘어져가지고 피부도 역시 항상 여기가 피부가 제일 차요. 장기 중에서 제일 큰 장기가 피부예요. 이 피부인데 뭐 우리가 간이 크다 이러는데 피부가 제일 큰 장기인데 이거는 왜냐 성벽이에요. 성벽이 이 젤라틴이 케라틴, 젤라틴 이런 게 합성이 잘 돼가지고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 피부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틈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느슨하게 이제 틈이 생기는 그런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음식물하고 생활 방식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촘촘하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저체온 혈류 장애로 신장 질환이 생긴다. 이게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신장이라는 겁니다. 신장 질환 이런 거는 또 다음 기회에 보면은 다음에 신장 어떻게 질환이 생기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암세포라는 거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서 세포 자체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어요. 없고 뭐가 하냐면은 무산소 호흡을 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머물고 이제 그 자리를 키워가는데 해당계 주체로 그러니까 해당계는 어떤 겁니까? 당을 소요를 하면서 포도당을 소요를 하면서 그냥 산소 호흡 안 하고 그쪽에 살고 있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산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 하면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너무 조용하다. 숙제 안 했다. 공부 안 했다는 게 표현. 숨쉬기부터 해라 안 합니까? 항상. 숨쉬기부터 해라. 그러니까 숨 들이쉬고 밑에까지 훅 내려가지고 내쉬고 이거부터 계속 해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쉬기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내가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요. 예, 산에 가면은 거의 90%는 다시 돌아오고, 작은 집으로 가면은 안 나올 확률이 예, 좀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큰 집, 작은 집 아시죠? 자,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서 해당계 주체로 살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자, 그리고 저체온과 저산소의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 자체가 변형된 거예요. 변형돼 갖고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산소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려면은 세포도 생명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가요? 우리 그 미생물 그거 발효해가지고 막 먹죠. 맞고 여러분들 다 발효 음식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생물도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우리 세포도 어떻게 생명이에요. 각종 생명 세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하나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인체가 되는 그런 거니까 세포가 살기 위해서 변이를 한 것이 암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산소를 막 넣어주면은요, 그게 또 다시 변이를 해요. 해가지고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혈구가 가서 수소 이온을 넣어가지고 파괴를 시켜서 드러내버립니다.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은 어떻게 합니까?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나 지금 암이에요. 아니면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염증이에요. 당뇨예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피가 모자라서 체온이 안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기가 부족해서 체온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뭐 피가 모자라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 피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체온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막에 가면은 낮에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뜨거워요. 밤에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추워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죠? 또 까먹었다. 선수다, 선수. 왜? 수분이다. 지하에 물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여름 되면은 낮에 뜨거운데 밤 돼도 어떻게 됩니까? 후덥덥하죠. 밑에서 어떻게 되죠? 지열이 올라와요. 그건 어떻게 낮에 안에 습도를 물 축축한 이렇게 축축 밑에 물 있는 거랑 뭐 전부 다 데워놨기 때문에 흙을 다 데워놨잖아요. 그 흙들이 어떻게 해죠? 전부 다 수분을 머금고 있죠. 사막에는 흙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나요? 모래잖아요. 모래가 수분을 머금고 아니죠.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피가 모자라요. 피가 모자라 하는데 내 몸은 원래 선생님 뜨거워요. 그렇게 하는데 내 몸이 뜨거운데 피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손발이 차가워요. 그런 경우에 피가 모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를 많이 만들어주는 조혈, 도울 조자, 혈을 도와주는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이해하기 쉽죠? 예. 자,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해당계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뇌의 미토콘드리아 작용이 저하돼서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요게 깊어지면 뭘로 가느냐? 치매로 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 우울증, 그 다음 치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나 우울증이 오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 좋은 대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 안색이 좋지 않고 손발이 찬 사람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 근데 이나 치매 이랬는데 치매 단계 전에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고 울적해진다고 한다. 그럼 우울증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울증 쌓이는 건 그 간이 피를 팍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움츠려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저체온, 저산소, 고혈압은 미토콘드리아 작용이 억제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혈압이, 고혈압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혈압 약 계속 먹으면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 말 안 듣죠? 이제 의사가 안 먹으면 죽는다 해서 그걸 계속 드시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요.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먹고 안 먹고 누구 손에 달렸어요? 네, 여러분들 손에 달렸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제가 끊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끊게 만들었는데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안해 하시다가 그러다가 혈압약 하루에 몇 번 먹나요? 하루에 한 번 먹나요? 그러다 두 번도 먹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이틀에 한 번 더 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흘에 한 번 더 쉬고 이러다 일주일에 한 번 더 쉬고 하다가 그래 뭘 왜 안 먹는 게 낫구만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 없을까 이래가지고 했던 게 지금은 거의 안 드셔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라. 이래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혈중에서 증가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작용하는 장소는 이거 여러분들 좀 줄을 쫙 끊으세요. 피속 있죠. 혈중에서 이제 그 코티졸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직접 작동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인데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멈추게 해서 에너지 생성을 억제해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열이 안 생기잖아요. 열이 안 생기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뭡니까? 그 해당계가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암세포로 만들어져 간다는 그런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균이 병을 일으킨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거는 에너지 생성을 안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많이 쓰는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 몸 중에서. 많이 쓰는, 심장은 내 쓰고요. 뭐 온몸을 다 쓰니까 많이 움직이는 거. 이게 손, 무릎, 허리, 뭐 이런 거 있죠. 마디 있는 부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상이 어디서 제일 많이 옵니까? 그런 마디에서 이상이 제일 많이 오고 느껴진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뇌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병을 일으키면은 우울증에서 치매로 가고, 심장에서 일으키면은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이런 게 생기고, 골격근의 접근에서 이상이 생기면 탄력, 기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탄력이라는 게 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 보행곤란, 몸 끊는 거 힘이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자리 보존해서 눕는다는 거죠. 그죠? 요 자리 보존은 무슨 뜻인가 알겠죠? 이불 깔고 들어 눕는 걸 자리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로 오는 스위치를 끊자. 해당계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들어와서 활동을 못하게 에너지 작동을 꺼버리는 걸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끊기 하려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뭡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게. 그 다음에 심호흡하게. 그 다음 뭡니까? 햇볕 쐬기. 그리고 충분한 채소 섭취. 햇빛을 쐬게 되면 왜? 햇빛에 중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번에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은 태양빛과 칼륨 40이라는 겁니다. 칼륨 40. 이 칼륨 40이 뭐냐 하면은 방사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암 걸리면 무슨 치료합니까? 방사선 치료하죠. 그죠? 근데 그 방사선하고 여기서 음식에서 나오는 칼륨 40하고 틀려요. 인공적으로 만든 거하고.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을 쬐가지고 그거 해당계 세포를 깨버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거하고 음식에서 나오는 거하고 햇볕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아스피린 얘기를 했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해가 아스피린이 한참 그걸 했었는데 아스피린은 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하나의 단일 제품이에요. 우리 자, 아스피린은 어디서 뽑아낸다고요? 예, 버드나무에서 뽑아내요. 버드나무 그거 이렇게 옆에 있는 거 긁어가지고 상처 난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상처가 나. 옛날에 천연치유로 그걸 했었어요. 근데 버드나무가 왜 아스피린을 낼까요? 우리 뜨드가 쓰라고 냈을까요? 지 몸 보호하려고. 근데 왜 버드나무가 지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우리 몸의 자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우리 몸에 돌고 있는 경찰이 군인이 있어요.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게 항상 돌면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나무도 어떻습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아스피린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럼 그 물질이 독약이에요, 말하자면. 극약인데 그것만 품어내면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걸 방어하는 물질이 같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어하는 물질은 안 빼고 뭐만 뺍니까? 아스피린만 빼가지고 넣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이 해결해 주는 건 없어요.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나 그냥 심장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버드나무 뜯어가지고 과 드세요. 이렇게 뚝 뜯어가지고. 그럼 그쪽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은 태양빛과 칼륨 40인데 태양빛은 햇빛이고, 그죠? 칼륨 40은 어디 들어있냐? 채소에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채소에. 자, 우리가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압 오르지 말라고 뭡니까? 강압제를 먹죠. 그죠? 그거는 혈류를 억제하는 그런 겁니다. 혈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단 음식을 자주 먹죠. 기분 좋아라고. 우리 모든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뭐 활동을 많이 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면은 단 음식은 뭐 그때 잠깐 먹는 거하고 우리 보면 지금 음식들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달아졌어요. 달아지고 두 개의 자극적인 매운맛 빼고 매운 것은 혀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매운 것은 통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느끼는 거는 네 가지 맛이에요. 네 가지 맛. 무슨 맛?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이런 거예요. 신맛 했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네 가지만 느끼는데 감칠맛도 느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맛을 즐기더라. 무슨 맛? 단맛과 짠맛.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데 그중에서 짠맛만 너무 좋아해도 탈이고 단맛만 너무 좋아해도 탈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맛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계가 또 이렇게 너무 또 활성화돼 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조금 단맛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혓바닥이 세포들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콤한 맛 이런 걸 즐겨 먹어가지고 몸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자, 부교감 신경 반응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몸에 염증이 생기죠. 여기에 아파. 염증이에요. 그럼 염증을 없애야 되겠네요. 하고 염증을 딱 잡아버리고 못 쓰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치유하려고 그러구나. 반가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염증이 더 일어나도록 몸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데워주셔야 돼요. 열을 막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럼 열이 펄펄 오르고 그래 해가지고 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사라지고 온도도 체온도 내려간다 이런 걸 우리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상으로부터 교육받은 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다가 찢어지면 된장 갖다 바르면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된장 갖다 바르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를 다 낫게 해준다는 그런 거예요. 콩이 들어가서 그런가? 예. 그 안에 콩 발효하면서 그 미생물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요, 우리는 무식해서 무식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식하게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도 무진장 무식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들었는데 지금 거기서 탈피하려고 우리 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염증은 병을 치료하고 조직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반응이더라. 여러분들 있죠? 집이 이쪽에 하나 무너졌어요. 이쪽에 하나 요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무너진 것만 싹 세우면 집이 되나요? 안 되죠? 또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요만큼 어떻게 합니까? 빻아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 몸은 치유 반응을 하는 거 염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안타. 고맙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구나.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쫙 이게 책상 다리로 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 제가 지금 오늘 등도 땡기고 너무 이렇게 컨디션이 막 계속 달아서 이래요. 오늘 좀 잤는데 할 일이 있으면은 발딱 일어나줘요. 발딱 일어나가지고 눈이 가시가 한데도 일하고 있으면 싹 다 깨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2시에 자고 오늘 6시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4시간이나 잤어요. 잤는데도 조금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소염진통제. 소염진통제 여러분들 지금 어디 뭐 안 좋다 이러면 드시는 게 전부 어떻습니까? 소염진. 자, 염증을 멈추게 하지만 혈류장애를 동반한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고? 왜요? 염증을 멈추게 하면서 왜 혈류장애를 동반합니까? 백혈구의 작용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멈추게 해버리니까 그쪽에 뭡니까? 뭐 찐득한 거, 혈류 안 좋은 거, 나쁜 거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쌓여 있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백혈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헬 해가지고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진짜 보여주고 싶다. 비실거리는 백혈구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또 찾아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부종이 사라지고 열이 내리며 통증이 사라지지만 장기적으로 병의 치유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 후회하니까 엄마가 팔이 아프다 그랬으면은 진작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그렇게 그때는 빨리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맞고 6개월 벌써 몇 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막 나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도 잠 못 자고 그런데 요새는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니야. 전 그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항상 저녁에 가서 만져주고 이제 인사하고 잘 주무세요. 불 꺼주고 만약에 이제 불 놔라 그러면 놔놓고 뭐 그냥 TV는 이제 안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딱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엄마가 엄마 내가 120살까지 살면 안 될까 이랬더만은 그러니까 뭘 욕보이려고 120살까지 살아 그런 그래도 안 죽고 싶지 이랬더만 씩 웃으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은 오래 사실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합니다. 염증은 병이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몇 시간째? 예. 이제는 귀에 뭐가 바뀌어? 못이 바뀌도록, 딱지가 바뀌도록. 네. 딱지 바뀌면 또 그 다음 얘기 안 들어갈라. 예, 조심하셔요.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었을 때, 여러분들 있죠? 이게 예를 들면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 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막 열이 나고 몸에 열이 나요. 그럼 알리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족욕을 하니까 열이 막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확 일어나겠죠. 확 일어나는데 그 확 일어나는 거 그 자체가 뭡니까? 반응을 열심히 해가지고 없애려는 그런 작용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몸 열 올리기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암세포가 어느 순간에 조금 늘어나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확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암세포 100일이면 고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요즘은 뭐 사는 사람 많이 있다 그러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해서 염증을 심하게 하여 치료 단계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프면은 뭘 약을 먹고 그걸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건 먹어도 돼요. 음식은 먹어도 돼요. 음식, 발효 음식 이런 거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뭔 정제로 된 거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뭘 먹고 진통제를 먹고 약간씩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 자, 자율신경 레벨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뭐냐 하면 자율신경 레벨은 내가 교감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냐 부교감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1대1로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굉장히 느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요. 예. 자, 자율신경 레벨이 그런데 백혈구의 자율신경 법칙이 뭐냐 하면은 염증 반응이 심한 사람은 림프구가 많은 사람이다. 느슨한 사람. 근데 부교감 신경이 위인 사람이라는 그런 거죠. 성질을 좀 잘 안 내고 뭐 이런. 근데 속으로는 지가 싹이는 사람,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속과 끝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염증 반응이 심해요. 그런데 속으로 삭히면서 내가 참아야지, 착한 내가 참아야지 이빨을 깨물고 이래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 몸 자체로 간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 타격 주기 전에 누구 타격? 지 타격을 먼저 받는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음식의 과잉 섭취 이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왜? 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리고 어린이의 과잉 보호. 내가 이럽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엄마 어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 산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같이 갈래? 엄마 내가 보호할 시간이 없어. 과잉 보호는 무리야. 그냥 혼자 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래. 내가 애기가 이러던데. 애기들 어떻습니까? 너무 과잉 보호한 마마보이, 마마걸 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과잉 보호하는 거. 이게 손주들 있죠? 너무 과잉 보호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애가 열이 굉장히 많이, 열 감기를 그렇게 잘 알아서 1년에 몇 번씩. 그런데 첫 애 걔가요. 이모, 삼촌, 고모 막 온 사람들이 옹냐 이래 놓으니까 완전히 인형을 10개 들고 옆집 아가 1개 달라 하는데 손목 잘라지고 그거 갖고 놀다가 나중에 빼들어 오더라고요. 지 거라고.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대로 자라기는. 그래 한 5살 될 때부터 밖에 뛰놀아라 그랬어. 그래서 막 뛰놀아라. 6살, 7살 이렇게 막 뛰노는데 이제 8살이 학교 들어가죠. 7살에 이제 글자를 좀 띄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니까 학교 가면 다 한다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야, 지가 우리보다 더 그거 하더. 그 5살 때 애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저기 옆 동네에 놀이터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 탐색하러 갔더니 막 이렇게 열심히 노니까 그 뒤로부터 좀 그런 게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너무 과잉 보호하기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반대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약한 사람들은 과립구가 많이 활성화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인 사람. 이게 조금, 괜찮아.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막 뭘 해요. 그럼 에너지가 막 생기겠죠. 에너지가 막 생기면은, 그게 좀 반응이 약해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아픈데, 아이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아파요. 근데 이거 아픈 거 잊어버리고 뭡니까? 뭘 막 하다 보면은, 난주 끝나고 쉴라 하면, 내가 여기 아팠지. 이러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 있잖아요. 이제 아픈 사람 일 더 많이 시킨다. 그런 말 있나요? 네. 없습니까?
막 이렇게 뭔가를 놀면 뭐하나? 예?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쉬지 이렇게 하는데 쉬는 게 최고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된다. 이거 그 너무 무리했을 때 말이고. 그래서 아픈 쪽으로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아야 아야 하면은요. 아야라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찌르고 아프다는 건데 이럴 때마다 아야 할 때마다 으이 이렇게 힘을 주시면 돼요. 영차 하든지 단어를 바꿔가지고 힘을 주는 거 필요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교감신경의인 사람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겁니다.